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 격리, 마스크 의무 해제.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 격리 마스크 의무 해제였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사실상 엔데믹 선언이 됐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3년 4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사라지는 건데요.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 엊그제처럼 기억하시죠? 동선 보고하고 2주 격리하고 감염자 동선 파악해가지고 누구 빌런대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인 제한 식당 카페 밤 9시까지만 영업하고 텅 비고 영화 보러 못 가고 경기장 무관중 경기 이런 빡빡한 규제 속에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오긴 합니다. 저도 그 기간에 2022년쯤에 코로나 걸려서 대타 DJ가 긴급 투입된 적도 있고 게스트가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기도 하고 별별 일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스크 못 구해가지고 초반에는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엄청 치솟기도 했었죠. 아무튼 3년 넘게 코로나 시국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중하게 되찾은 일상 값지게 즐기시고 근데 마스크는 계속 하겠다는 분들이 많네요. 일단 얼굴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감기 안 걸려서 좋다라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걸 그냥 생활화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름 되면 많이들 벗으실 거예요 아마.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채팅창에 코로나가 아니라 남의 안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 팥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배영은 지금부터 주말 사이에 코로나 걸리면 15일에 방송 못한다. 큰일 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찌네타운 베텐 월드컵 지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토크를 쪄내볼 건데요.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 상태가 왜 그러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왔습니다. 그 2023 아시안컵 조추첨이 조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생목방도 없었고 자, 우리나라 조편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6강에서는 이라크 예상, 8강에서는 지긋지긋한 이란 예상, 4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 예상, 그리고 결승에서는 한일전도 예상. 어쨌든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조추첨 참가도 했었고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클린스만 감독이 잘 해주길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만화보다 털 얘기할 때 유독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털 재능러 털 천재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한 주 쉬고 오랜만에 보시는데 한 주 쉬었는데 그때 아쉬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고요. 항상 베텐 일정이 저의 최우선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형 왜 왔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때 류수정 씨가 대신 또 나오셨는데 오히려 좋아하네요. 오히려 좋아.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털수정이 나왔냐고 빵떡이 내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이돌 외에 아이돌 말고 생사당이 열리는 건 처음 봤어요. 역시 아이돌이 맞았다. 생일 카페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지금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꼭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가실 거예요? 꼭 좀 가보려고요. 얼마나 재밌을까. 아이고 정말 가가지고 깔깔대면서 사진 찍고 오려고요. 아무튼 저 대응책을 강구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해본 거는 거기 온 분들은 이제 체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온 분들 체증은 제가 나중에 잘못되면 고소 명단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소 명단에서 제외.
네. 제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군요. 예, 사면권. 오. 그래야 좀 이제 그 텅 빈 카페는 안 될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죠. 그런 거 하나 걸죠.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올게요. 너무 재밌겠다. 예. 아, 가득하겠죠 사람들이. 자 그리고 베텐을 쉴 때도 땡튜브는 계속 업로드를 하셨는데 아, 예. 콘텐츠 관련 영상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영상. 네. 털 관리 영상을 업로드하셨다고. 아 제가 수염에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관리법 이런 거를 제 라이브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부분을 탁 편집작해서 잘라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네. 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지금. 털은 재능이다. 난 털 천재다.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밭이 비옥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얼굴에 있는 털 천재인가요? 아니면 혹시 전 뭐 오직 수염만. 수염만. 네. 수염 천재로 하죠. 수염 천재. 근데 수천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예, 털천이 예.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혹시 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어울릴까요? 예전에 지금같이 환골 탈퇴하시기 전에 얼굴이 좀 둥글었을 때 그때는 있었어요. 아 오히려 살이 좀 쪘을 때? 살이 찌면 이 구레나룻을 턱으로 연결하는 친 커튼이라는 스타일을 하면 네. 얼굴이 좀 또렷해 보이거든요. 지금은 아니 그래도 지금은 너무 살이 빠져서 안 돼요. 그래요? 예, 수염이 어울리는 이제 얼굴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와 그러면 그냥 딱 지금이 좋아요. 그래요? 예, 수염이 어울리지 않아요. 수염 글쎄 어울리나 잠깐만요. 어디 보자. 약간 소 예전이면 그러면 동탁 느낌으로. 그렇죠. 동그랗게 해서 얼굴에 외곽선 치듯이 이렇게 구레나루 딱 연결하면 되는데 예. 지금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사진에 대고 그려보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디자인. 예. 털나면 그냥 곰 되겠죠라고 하시면 되고. 자, 털레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털 작가님 영화 가오갤 보고 우셨나요? 털동진으로서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겁니까? 한 줄 평도 해주세요. 울었대요. 아, 운 거 뭐 들켰어요? 네, 제가 그냥 그 SNS에 올렸어요. 아 이거 정말 울면서 봤다. 가오갤 옆에서. 3. 네 그렇습니다. 예. 제 아내는 정말 오열하면서 봤고. 아, 저도 5열까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휴지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울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점 만점에 5점 만점에 4점 드리면서 멋진 마무리 보너스로 1점 더하고 만점 주고 싶어요 정말. 간만에 저는 훌륭했다고 봅니다. 가오갤 시리즈 끝이에요? 근데 더 나올 거라는 예상들은 있죠. 그래요? 물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다. 굿바이다. 뭐 이런 말들이 들리길래 야 그래도 이 정도 모양새로 마무리했으면 감사하지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돈이 되면 근데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무한 확장하는 그 마블 세계 하나가 무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자 자국 영화라 역시 후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마다 영화 한 편을 선정해서 1시간 내내 명장면, 명대사, OST, 비하인드 등 영화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미리 영화를 예습하거나 복습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애니메이션이죠. 네, 바로 베테너들이 꼽은 지브리 영화 1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네. 2002년에 국내 개봉했는데 2015년에 재개봉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총 관객 수는 216만 명을 돌파했는데 저에게도 지브리 작품 중에서는 1위, 마음속에 1위입니다. 자, 줄거리. 이사를 가는 날 치히로라는 소녀 수상한 터널을 지나서 신들의 세계로 오게 되는데요. 신들의 음식을 먹어버린 치히로의 부모님은 돼지로 변해버리고 겁에 질린 치히로에게 정체불명의 미소년 하쿠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말과 응원의 힘을 얻은 치히로가 부모님과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소녀의 성장 모험물입니다. 네. 아 정말 굉장한 작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본 영화인데. 딱 그때죠. 예.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느낌이 그래요. 예. 엊그제 느낌인데 정작 찾아보면 정말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지금 봐도 세련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거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나왔고.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흥행을 더 했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예.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좀 더 위에 랭크가 되고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유일하다는 어떤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예요? 5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공상. 그리고 7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상을 받았던 것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이게 유일합니다. 예.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그 꼰대력을 이렇게 뿜뿜하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꼰대력이요? 네, 좋은 의미에서 요즘 애들 이거 좀 봐야 돼, 이런 거 좀 해줘야 돼라는 얘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 지인의 딸이 있어요. 지인 중에 10살 치아키라는 딸을 가진 지인이 있는데 그 치아키를 보면서 부모가 자기 지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동료한테 그랬대요. 야, 저 치아키 정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저 부모님 저렇게 키워서 되겠냐. 그래서 그 치아키라는 여자애를 위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미야자키 하야오가 맨날 해주는 말이 대사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손댄 건 끝까지 끝내. 뭐 일 안 하면 안 돼. 뭐 감사 인사는 무조건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득한 영화인데 그게 이 거장 감독이 은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은퇴하지 않았지만. 그 저는 이제 이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죠. 이제 뭐 토토로라든가 뭐 제가 최고로 꼽는 건 천공의 성 라퓨타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나우시카 그다음에 그렇죠. 붉은 돼지 뭐 마녀 키키 네네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좋아하다가 이제 모노노키 히메 원령공주가 네. 나온다고 했을 때 90년대 말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딱 봤거든요. 네네. 근데 실망했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약간 결이 달라지거든요. 네. 맞아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약간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뭘 본 거지? 이런 느낌이어서 네. 근데 그러고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작품이 될 줄 알았는데 아쉽다 였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 센과 치유를 했는데 네. 뭔가 그 느낌. 다시 이거는 한 호흡으로 한 번에 딱 만들었다. 네네네. 딱딱딱딱딱딱 그냥 만들었다. 맞아요, 실제로. 그 거장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근데 이제 또 나이를 먹고 네. 모노노키 히메를 다시 보니까 네. 그것도 진짜 걸작이더라고요. 걸작은 걸작이죠.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월령공주를 기점으로 작품이 좀 반으로 갈려요. 예. 지금 말씀하신 옛날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중흥기 그리고 뭐 월령공주부터 거장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참고로 센과 치히로의 그 치히로가 네. 월령공주의 아시타카와 산의 후손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네? 그 피를 물려받은 소녀일 것이다. 라고 실제로 지브리 내부자가 그랬어요. 그런 설정의 느낌으로 만들었다. 뭐 개연성이 있어요? 전혀 없죠. 뭐 말만 그런 거.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마도 얘는 그 누구누구의 후손일 거야. 왜 그게 뭐냐면 그 피를 이어받았으면 마음속에 용기가 이렇게 있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든대요 실제로. 뭐 우리도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예.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의 명장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현님께서 맨 처음 치히로가 이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치히로가 전학 가는 게 싫어서 뒷자리에 누워서 뚱한 표정으로 있는데요. 그게 진짜 10살짜리 애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치히로는 철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음악 너무 아름답죠. 뭔가 막 만들면서 누덕누덕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없었죠. 한 호흡으로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작기 들어보면 원래 구상하던 작품이 대표이사한테 까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3분 만에 구상한 얘기예요. 이게 전체 이야기가. 이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봐도 맞아요. 전학을 전 어렸을 때 가본 적은 없는데 네네. 중학생 때는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 전학 가는 어린아이의 그 표정. 저는 전학을 5번을 다녔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압니다. 자, 그 다음 명장면은요. 자, 프리드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치히로 부모님이 먹는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닭인지 비둘기인지도 모르겠고 육즙만 잔뜩 나오는 정체불명의 음식들인데 맛깔나게 잘 먹잖아요. 먹방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로 변한 부모님 장면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다시 보면서 이제 대장님을 생각했죠. 최고의 장면으로 꼽지 않으실까. 돼지 때문에 저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먹방 때문에 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음식의 묘사. 원래 지브리의 특징이 뭐냐면 먹는 장면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음식 묘사. 근데 역대급으로 맛있게 먹는 다양한 음식 묘사가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님 떠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음식이 정체가 뭐냐? 뭔가 이 버려진 놀이동산에서 뭔가 그 음식을 하는 가게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렇죠. 뭐지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그러고 부모님이 막 뛰어가서 주인은 없는데 음식은 있고 네. 주인 오겠지 뭐 이러면서 일단 먹기 시작했는데 네네, 맞아요. 처음에 먹을 때 그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어 보이네. 정말 훌륭해 보이고 그 닭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잡고 입에 뜯잖아요. 예. 야 뼈도 부드럽다 먹어봐라 얘 막 이러는데 정말 맛있게 먹죠. 근데 그 정체불명의 음식인데 전 도대체 그 뭔가 일본에 가면 파나 그게 썰이 많았죠. 뭐예요? 실존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오피셜리 얘기했습니다.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원래는 무슨 뭐 양의 위장이네 뭐네 여러 가지 설들이 양의 있었는데 위장? 네. 근데 지브리 관계자가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는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만들었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났고요. 실제로 요 장면을 찍을 때 이 엄마 역 이 센과 치히로의 엄마 역의 목소리를 맡은 일본의 그 배우가 사와구치 야스코라는 배우인데 이 먹는 장면을 녹음을 하잖아요.
실감 나야 되니까 자기 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예. 이것저것 뭐 물고 이게 막 이렇게 그런 소리를 냈대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미야자키 하야오가 너무 리얼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K 땡땡 치킨을 주문했어요. 아 치킨을. 네, 그래서 그 치킨을 손에 들고 먹으면서 말을 하라고.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킷을 놓고. 야 꿀이네. 네, 그래가지고 그 성우는 거기서 치킨을 간만에 맛있게 먹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와 좋겠는데요. 아주 좋죠. 아무튼 저는 그 지브리 거는 워낙 먹방이 또 네. 리얼하게 나오는데 저는 먹방에 있어서도 역시 천공의 성 라퓨타. 최고죠. 예, 그 파즈의 집에 파즈. 급습한 그죠. 그 할머니 도둑대들, 맞아요. 공적대들이 공적대. 예, 음식 막 해서 먹는 그거. 그 거대한 햄 뜯어 먹고 햄 뜯어 먹는 거.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끓이잖아요. 뭐 이렇게 예. 끓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햄을 칼로 푹 찍어서 칵 뜯어 먹고 그죠. 그다음에 새우, 맞아요. 거대 새우. 까득해가지고 예. 뜯는 거. 참고로 이센 치히로의 부모님이 나중에 주인 오면 그때 돈 내지 뭐 하고 먹는 거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굉장히 보면서 기함했던 매너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경험으로 만드신 장면이에요. 그런 거. 저러면 쓰나 주인이 오면 물어보고 먹어야지 그런 후일담이 있어요. 저게 바로 탐욕스러운 현대의 어떤 그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자, 프렌즈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치히로가 마을 구경하다가 온천장에 가게 되죠. 아부라야라는 곳입니다. 네. 그때 온천장 크기에 압도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쿠가 치히로를 발견하고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 라면서 소리치잖아요. 그때 제 마음도 같이 친 것 같아요. 약간 예. 하울 나오기 전에 미야자키 하야오에 나온 남자 캐릭터 중에 가장 좀 멋진. 그렇죠. 예. 일단 뭐 지브리 3대 미남으로 뽑혔습니다. 아 그래요? 하울, 하쿠, 아시타카. 일단 파즈는 안 껴줘요. 파즈는 너무 어리죠. 그죠. 애기, 3대 미남은 너무 안 돼요. 애기죠. 예. 예. 실제로 그 지브리 내 직원들 중에 여성 애니메이터들 중에서 하쿠, 샤쿠아를 내가 맡겠다고 서로 경쟁하던 일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요 온천장인데 한문을 보면은 유옥이라고 해서 기름집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뭔가 일본에서는 뭐 온천을 유옥이라 부르나? 이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야자키 하야오 동료인 다카하타 이사오 대표 감독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서는 으리으리한 목욕탕은 기름집이라 불리는 풍습이 있었다. 자기 동네에서는 그거 가지고 만든 거라서 실제로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유가 써 있나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 할머니 그 유바바. 마녀 할머니가 유바바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유를 갖다 붙인 건가 그랬었어요. 네. 아부라야란 이름 유오 기름집 그게 그래서 그 동네 다카하타 이사오 동네의 특징이었고 그거 가지고 써가지고 이름을 유바바라고 지은 거죠. 예.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온천장의 느낌인데 이게 실제 어디 있는 그 건물을 보고 만들었다고 네.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일본의 어떤 전통 문화랑 설화 같은 거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제목이 무슨 고향의 전승인가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들이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온천에 와서 목욕탕 와서 이렇게 때도 밀고 거기서 좀 치료를 하고 힐링을 하고 돌아간다. 뭐 단체로 온다. 그런 설정의 축제가 있대요. 그걸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이제 만든 설정한 건데 그때 감독의 아뜰리에 화실 바로 옆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옛날 건물들 모아놓은 그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기름집이면 에티하드 스타디움이라고 봐도 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수르의 그 맨시티. 그렇죠. 예. 거기 거대하죠. 다음은요. 자, 카드 90님께서 학교가 알려준 대로 가마 하라범을 만나러 가는데 계단이 부러지면서 치히로가 와다다다 뛰어갈 때 정말 웃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보일러실은 따뜻하고 바쁘고 아늑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나저나 가마 하라범이 먹던 새우튀김 덮밥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의 꿈.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가마 하라범이 나타났을 때 이제 발이 거미처럼 여러 개니까 손이 여러 개죠. 그죠. 그래가지고 좀 기괴한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그죠. 먹을 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뷔페 가면은 손을 일단 최소 4개나 6개를 써가지고 먹는 거는 뭐 최강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천수가는 먹방 예. 가능하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하쿠가 다쳤을 때 구하러 가려고 위로 올라갈 때 예. 파이프 위를 막 뛰어가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네. 파이프가 벽에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장면하고 대비한 장면이에요. 초반에는 아직 얘가 무서움을 많이 타고 용기도 없고 겁이 나가지고 이 계단도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와다다 뛰어가는 아이로 변했다. 네.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 계단 씬이 사실 극장에서 저도 웃음 터졌던 장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예. 벽에 탁 붙죠.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명장면 네. 계속해볼까요? 조지은님께서 예. 린이 보일러실에 왔다가 인간인 치히로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서 치히로를 숨겨서 유바바에게 데려다 주는데요. 그때 무처럼 생긴 신이 자기 덩치로 치히로를 숨겨주거든요. 그 장면 참 좋았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린입니다. 항상 이 지브리 작품에 나오는 그 터프한 언니 캐릭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 무처럼 생긴 이 신이 풍작의 신이에요. 오시라 사마. 아, 그래요? 사실 여기가 되게 재미 포인트예요. 수많은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재미를 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병아리처럼 생긴 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때루 있잖아요. 귀엽죠. 예. 그 병아리 신이 오오토리 사마라고 하는데, 어떤 설정이냐면 부화하기 전에 죽은 병아리들이 신이 됐다.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되게 뭔가 네. 가슴 아프지만 예쁜 설정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온천을 뜨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너네 부화도 못 해보고 죽었는데 이렇게 신이 돼서 여기 왔다. 그 실제로 그 무처럼 생긴 신도 풍작을 이렇게 뭐 관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푸근한 성격, 뭐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신들 뭔지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본 특유의 뭔가 이제 그런 조그만 네. 신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이 그 하얀색 수염처럼 생긴 그 무신이 네. 이 치히로를 숨겨가지고 유바바 갈 수 있는 층에 거기 싹 쓱 내려주고 자기는 엘베 타고 내려가죠. 예. 인사가 딱 하고 내려가는데 한국 번역이 누의 신이거든요. 아, 누의 신. 누의 신. 왜냐면 양잠 쪽도 관련이 있는 신이라는 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 린이 그 뭔가 직원을 속이려고 할 때 네네네. 뭔가 도마뱀 같은 거 이렇게 내밀지 않나요? 도롱뇽구이. 개구리인가? 도롱뇽구이. 도롱뇽구이. 그건 무슨 맛일까? 왜 저렇게 환장을 할까? 그 신들에게 있어서 그 스태미나, 아. 관장하는 음식이란 설정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요. 네. 샵 1077님께서 치히로가 유바바를 처음 만날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치히로가 보이지 않는 손에 멱살 잡혀서 쭉 끌려가는 장면이요. 치히로라는 이름을 빼앗겼지만 센이란 이름으로 온천장에서 일하게 된 건 다행입니다. 유바바 미간에 있는 사마귀인지 여드름인지는 빨리 짰으면 좋겠어요. 아, 그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예. 실제로 그 아시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나 그 다카하타 이사오나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넣었대요. 그래서 계속 그 저 일하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잖아요. 이 이름에 대한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 치히로라는 이름 자체가 센이 찾는다 이라는 뜻의 한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빼고 센 그 천만 남겨놓잖아요. 네. 근데 이때 계약서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적습니다. 치히로가 오기노 치히로의 오기노 부분에 한자를 좀 다르게 적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완벽히 까먹지 않고 조금 남아있다는 설정으로 갔더라고요. 까먹으니까. 네, 예. 그렇죠. 자기 이름을 잊지 말아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고로 유바바의 모델은 대표이사 스즈키 토시오.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같이 해온 최고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얼굴이 저기 라퓨타에도 나오고 그죠? 많이 나오는 얼굴이죠. 여기저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얼굴이 너무 크고 너무 크죠. 굉장히 마법의 느낌, 네, 그렇죠. 최강캐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은요. 나르는 다람쥐님께서 치히로가 가오나 씨에게 온천장 문을 열어주고 가오나 씨가 치히로를 쫓아다니던 중에 치히로의 첫 손님으로 오물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물신 몸에 박혀있던 쓰레기를 빼내자 강해신이 나타났죠. 이게 저는 최고 명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때 그 전환되는 네. 쾌감이 엄청납니다. 마지막에 그 다 으쌰으쌰 빼고 마지막에 예. 남아있는 그 낚싯줄을 뽕 하고 뺄 때 뽑을 때 하고 이제 시원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다음에 그렇죠. 예. 이 장면 명장면이죠. 그리고
돌릴 때 이제 손님 나가신다 해가지고 그죠. 나가고 껄껄껄하면서 나가니까 네. 거기 안에 또 손님들이 다 막 춤추죠 막. 그죠. 우와! 아까 그 풍작의 신이 이렇게 예. 뱃살을 출렁이면서 춤을 추죠. 예. 여기서 그 강의 신이 처음 왔을 때 오물신인 모습으로 처음 왔을 때 목욕비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금화를 손으로 받으면서 치료가 으 하잖아요. 소름 돋잖아요. 근데 그 금화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던 모양의 형식의 금화거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한 그 블로거가 있어요. 예. 300만 원 정도 된다. 오. 그러니까 거물은 맞다. 그러니까 유바바가 그렇게 와가지고 예. 맞이한 거죠. 어쨌든 이 오물신이 이 세계에 딱 들어왔을 때 네네네. 일단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그렇죠, 피해 그렇죠. 다니고 이미 막 코 막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기절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 치히로는 새는 일단 참으면서 소름 돋지만 그죠. 접대를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전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잡혀서 자전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바바가 딱 깨닫죠. 저분은 오물신이 아니다. 거물이다! 그래서, 예.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강 청소하는 봉사를 젊었을 때 했을 때 네. 피해 자전거가 그 강에 있는 거를 꺼집어냈던 개인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넣었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보는 관객들의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 와 정말요. 진짜 시원하게 목욕한 느낌.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쌍교할까 이런 예. 느낌이 들죠. 다음요. 자, 다음은 0칼로리님께서 용으로 변한 하쿠가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서 종이대에 쫓기다가 상처를 입는데요. 시히로가 그런 하쿠를 돕기 위해서 강의 신에게 받은 경단을 반 떼서 먹입니다. 그랬더니 하쿠가 도장과 검은 벌레를 뱉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게 무슨 어드벤처 게임처럼 네. 그 강의 신한테 받은 경단이 그거 토하는 건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이 경단의 설정이 뭐냐면 예. 이 하쿠도 뭘 토하죠. 가오나시도 토하죠. 예. 몸 안에 있는 부정하거나 나쁜 걸 토하게 하는 효능이다.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쓴 경단이라는 게 일본의 민속에 많이 나와요. 근데 치히로도 그걸 잠깐 먹잖아요. 예. 근데 치히로는 아무것도 안 토하죠. 그것도 다 이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치히로는 몸 안에 부정한 게 없어서 안 토한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걸 먹었거나 속에 나쁜 게 들어있는 인간은 토한다. 그 설정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도 되게 무서웠던 게 이 용이 쫓기는데 네네네. 종이가 얼마나 강한 마법을 걸었으면 그러니까요. 막 용을 막 자르잖아요. 그렇죠. 착착착 상처 내면서 그리고 창문에 탁 붙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액션 쾌감 있고. 그렇죠. 예. 한 마리 남아가지고 이제 스파이짓 하죠. 스파이짓.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니바가 유바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법사라는 설정이래요. 원래 원한 기획은 유바바가 중간 보스, 제니바가 최종 보스, 찐 보스고 그 둘 다 물리치는 내용으로 썼다가 예. 바꾼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종현님께서 치히로가 제니바에게 도장을 돌려주기 위해서 온천을 떠나는데요. 린이 기차역까지 노를 저어주고 기차역에서는 가마하라범이 준 티켓을 쓰죠. 네. 치히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참 좋았고 바닷가 장면이 너무 이뻤어요. 사실은 여기 기찻길 장면이 저의 최애의 장면입니다. 항상 이 센가치로 제가 진짜 한 5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요 기찻길 장면만 돌려놓는 어떤 루프를 가끔 걸 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게 근데 최대 위기처럼 가오나 씨한테 쫓기다가 이 기찻길로 와서 배 타고 기차역에서 그렇죠. 가오나 씨는 다시 그냥 온순해져서 네네네. 옆에 타고 앉아서 그냥 또 가요. 갑자기 그냥 가죠.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지죠. 자, 실제로 그 직전 부분이 제 클라이막스인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중독되셔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분의 3 어디냐? 이 작품 또 분의 3 어디냐? 4분의 3 어디냐? 네, 이 작품의 4분의 3은 가오나 씨가 폭주하는 장면 그 시퀀스 있죠. 네. 금 뿌리면서 이 센에게 이 금을 가져라 그러면서 막 폭주하는 장면. 직원들 잡아먹고. 그렇죠. 그 장면이 딱 4분의 3 지점에 5분 정도 돼요. 근데 그러고 센을 잡아먹고 뭔가 하려고 센한테 집착하면서 막 따라붙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도망치다가 이 바닷길에서 갑자기 뭔가 이유 없이 평온해져요. 그렇죠. 그게 이 작품의 되게 신기한 점이에요. 꿈이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 아 맞다. 그 4분의 3에서 보통 추락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확히 그 장면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바바 방에서 하쿠랑 같이 그 굴뚝 같은 구멍으로 떨어지죠. 거기가 4분의 3 장면입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예. 어쨌든 저 가오나 씨 어떻게 처리하나 했는데 그냥 그 기차 타면서 네. 조용히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은 힙합 비둘기님께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주제곡 언제나 몇 번이라도는 곡 제목 그대로 언제 몇 번 들어도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아련해지고 센치해집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20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이고 이츠모 난도데모라는 제목의 곡이죠. 예.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명장면이죠. 센치행 사랑행님께서 치히로가 어렸을 때 강에 빠졌는데 그 강의 신이었던 하쿠가 구해줬던 걸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쿠의 진짜 이름은 니기 하야미 코하쿠누시라고 알려주죠. 이때 스토리 OST 그림 너무 예뻐서 같이 울 뻔했습니다. 그 용의 비늘이 쭈르륵 떨어지고 하쿠가 다시 인간으로 변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치히로랑 손잡고 이제 라퓨타에서 그 비행석 달고 나는 것처럼 너를 태우고를 예. 딱 들으면서 하는 것처럼 이 장면 확실히 남자애 여자애가 같이 비행하는 장면을 미야자키 좀 좋아해요. 벅차오르는 시퀀스에서 항상 나오는데 제가 이거 보다가 찾아보니까 하쿠 역을 맡았던 성우가 네. 너무 과몰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난간에서 뛰었다가 발목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뭐 하는 짓이 말이 돼? 그래서 찾아봤더니 13살이었답니다. 진짜 어린 성우를 썼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브리에서 소년 소녀 배역으로 정말 어린 소년 소녀가 등판한 작품이에요. 센도 어린 성우.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 그 지인의 딸 치아키를 위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예. 조사를 하는데 치아키가 10살짜리인데 어렸을 때 가족 여행에서 냇물에 신발이 떠내려갔었대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차가 난 설정이었어요. 지브리가. 도시에서만 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약간 개발되기 좀 전에 강이나 시냇가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개발이 점점 되면서 없어지는 강들, 그렇죠, 시냇물들 그렇죠.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 뭐 아파트가 예. 들어섰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만 살았지만 네.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물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물가들을 찾을 수가 없죠. 예. 보면은 그래서 그 하쿠의 과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장면에서 가마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왔다. 그 뭔 얘긴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 강이 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가마 할아버지 얘기를 해줍니다. 공터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데 가면은 약간 올챙이도 잡을 수 있고 이랬는데. 그 약간 바위 같은 거 들면 뭐 이렇게 예. 송사리 있고 그런 게 있었죠. 다음은요. 남준영님께서 저는 하쿠와 치히로가 헤어질 때 울었습니다. 하쿠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해서 뒤도 못 돌아보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하고 헤어지잖아요.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치히로가 뒤돌아보는데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아련하던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 점점점. 약간 시간 그냥 타임슬립 한 것처럼 아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 예, 근데 차에는 또 엄청 나뭇가지랑 먼지 쌓여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예. 보고 모르는 거 보면 참 무신경하다 그러잖아 부모님이. 예. 참 인생 참 대범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일본에 이런 지브리 작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팬아트나 팬 그 작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른이 된 그러니까 10대 후반이 된 치히로의 얘기가 만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만화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쿠를 다시 만나는 얘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다들 자기가 원했던 뒷얘기를 만화로 그려주는 그런 팬아트인 거죠. 자, 그 명장면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을 제외한 최애 캐릭터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입니다. 보우. 온천 보우나 보우라고 하죠. 온천주의 유바바의 아들 그 자이언트 베이비입니다. 네. 유바바의 과잉 보호로 홀로 아기 방에서 지내다가 치히로를 만나서 같이 놀자면서 심술을 부리는데요. 이모인 제니바의 마술로 인해 쥐로 변하면서 치히로와 함께 후반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등장인물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캐릭터 같아요. 처음에는 과격하고 심술궂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배려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네. 정말 치히로와 놀고 싶었던 아이일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치히로에게 악의는 없죠. 반대 의견은요. 저는 저 나이 때의 아기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체력이 무한이거든요. 근데 키와 덩치가 나보다 더 크고 힘도 세다? 두렵네요. 예. 뭔가 아기인데도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죠 처음에. 처음에 그 팔 부러뜨리는 예. 게 와 무섭더라고요. 유바바의 아들은 이 정도로 무섭구나. 그러니까요. 유전자가 무섭구나. 그래서 네, 뭐 맞아요. 부러뜨릴까? 뭐 울면 뭐 천지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 이런 그죠, 느낌.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법에 당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쥐 같은 걸로 변하잖아요. 네, 그죠. 예. 약간 뭐라 그래, 귀여운 생쥐, 뚱뚱한 쥐, 비만쥐, 뭐 이렇게 무민 같은 걸로 변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보우라는 이름 자체가 그 남자 사내 아기를 가리키는 일본의 말 그대로 한자예요. 그걸 그대로 이름으로 붙인 건데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요즘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던 말을 담았대요. 요즘 그런 식으로 애들을 키워가지고 되겠냐, 막 이런 뒷말이 있습니다. 치히로가 보우를 성장시키죠,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생쥐 같은 걸로 변했을 때 워낙 호감을 또 많이 얻어가지고 귀엽잖아요. 보호 자체는 조금 비호감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생쥐 버전은 예. 인기가 있었어요. 생쥐 버전 그리고 이제 작은 까마귀도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보호를 이제 들고 다니죠. 그 유버드란 이름입니다. 예. 그 유바바 얼굴 똑같이 생긴 한 그 까마귀. 근데 걔가 이제 굉장히 무겁게 힘들게 들고 날아다니죠. 맞습니다. 자 다음 후보. 다음은요, 후보 2번 가오나 씨입니다. 네. 정체불명의 요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치히로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지만 사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난폭하게 변하는 정체불명의 요괴입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이 영화의 스토리와 인지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영화를 안 본 사람도 가오나 씨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이 고픈 아싸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갑니다. 반대 의견은요, 관종의 삶을 살다가 온천 직원들 삼킬 때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아닌데 미화가 된 거 아닙니까? 왜 미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싸케가 그죠. 폭주할 때는 이렇게 된다. 힘 조절 못할 때. 그 나에게 친절을 베푼 건 너가 처음이야라는 설정으로 이 센에게 집착하는 설정이잖아요. 네네. 원래 기획은요, 이게 뭐였냐면 지나가듯 자기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냥 지나가듯 스케치를 한 다리 위에 서 있는 엑스트라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혼자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가 그린 그 엑스트라를 보고 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대생 자체도 아싸였네요. 네, 맞아요. 예.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그 캐릭터를 발전시킨 게 이 가오나 씨예요. 채팅창에 나네. 어쩐지 감정이입되더라. 뭔가 친숙하다. 예, 아군이었네요. 이거 상징어로 가득해요. 예를 들면은 뭐 현대 자기 목소리가 없는 청년들을 상징한다거나 미야자키가 바라보는 낼 수 있는 소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쵸. 아니면 막 완전 뭐 이게 금권만 숭배하는 뭐 일본인들 이런 식으로 예. 되게 많은 사람을 꼬집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오래 남는 캐릭터가 됐죠.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뭔가 유령처럼 있었는데 금을 내미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환장을 하네. 그쵸.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권력이 생기고 그렇죠. 예, 경제 권력으로 사람들 다 집어삼키고. 근데 내가 진짜 집착하는 존재인 새는 또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모든 게 거짓이란 설정이에요. 예. 금도 거짓이었고 목소리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먹은 존재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네네. 몸도 거짓이고 나중에 머리가 길어지죠. 그 머리가 그 일 안 하고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스타일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유일하게 진짜만 얘기하는 센한테 집착을 한 거죠. 예. 자. 가오나 씨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근데? 얼굴 없음입니다. 얼굴 없다. 얼굴 없음을 그대로 하면 가오 나시. 가오 나시예요. 네, 가오가 얼굴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죠. 가오. 예. 나시가 이제 없음, 없다. 가오 예, 나시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나시가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어깨가 없으면 기도 나시, 아. 얼굴 없으면 가오 나시. 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나시야라고 하면은 그 대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후보. 후보 3번은 가마하라범 가마지지입니다. 내용은요, 유바바가 운영하는 온천장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요괴입니다. 처음에는 치히로에게 살살 맞게 돼야지만 결국 치히로를 내내 도와주는 자상한 캐릭터입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잠든 치히로한테 이불도 덮어주고 손녀라 그러죠. 온천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친데레의 정석이다. 예. 결국 첫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치히로를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손녀를 대하는 찐 할아버지 모습 너무 다정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바쁜 온천에서 일하는 거미 형태 요괴인 건 알겠지만 편견이 생기는 외모 같아요. 팔 늘어날 때는 좀 무섭고 시겁했습니다. 조금 약간 기괴하고 징그러운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고 라퓨타 좋아하시니까 아시겠네요. 라퓨타의 기관장 할아버지 있죠. 얼굴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걸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다고 공식으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이불 덮어줄 때 딱 두 손만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하죠. 원래 후보 예. 4번까지 있군요. 우리. 예. 후보 4번입니다. 석탄 일꾼들 숯검댕이들입니다. 내용은요. 가마 할아범을 도와서 석탄을 나르는 일꾼들. 석탄에 깔린 숯검댕이를 치히로가 도와주자 다른 숯검댕이들도 석탄에 깔린 척하면서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귀엽죠. 찬성 의견은요. 별사탕을 좋아해서 식사로 먹는 것도 너무 귀엽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히로에게 잘해주는 것도 너무 따숩고 귀여웠어요. 저 작고 귀여운 것들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크고 안 귀여운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반대 의견은요. 귀여운 건 인정하지만 사실 없어도 되는 캐릭터긴 하잖아요. 야. 이웃집 토토로에도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최애까지는 아닙니다. 요거는 잘 모르시는 얘기인 게 없어도 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중요하게 이 감독이 넣은 캐릭터입니다. 그런가요? 이곳은 계약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곳이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캐릭터예요. 정확히 초반부에. 예. 이거는 계획된 캐릭터들이에요. 토토로에 나오는 그 수검댕이들 마쿠로 쿠로스케랑 그렇죠. 굉장히 닮았는데 얘네들은 진짜 일꾼들이죠. 그렇죠. 예. 실제로 같은 모티브예요. 마쿠로 쿠로스케라는 게 일본 설화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없어도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상처되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얘네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 뜨거운 데다가 막 석탄 던지고 막 힘들게. 깔리기도 하고. 예. 자, 배성재 10 오늘 생방송으로 찌네타운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두 개가 후보였어요. 네. 천공의 성 라퓨타를 할 것이냐, 센과 치히로를 할 것이냐였는데 아무래도 그나마 최근작인 네네네. 라퓨타는 86년 거라 그렇습니다. 너무 옛날이고. 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예, 라퓨타긴 하지만 저는 라퓨타인데 네네. 안 본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센과 치히로도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자, 최애 캐릭터, 주인공들을 제외한 네. 최애 캐릭터 뭐라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가오나 씨가 맞습니다. 베텐러드를 닮은.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가오나 씨 무려 지브리 캐릭터 굿즈 중에서 토토로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캐릭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캐릭터죠. 가오나 씨가 그 정도로 팔렸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처음에 가오나 씨 토토로 굿즈가 가장 많이 팔려 가장 많은 돈을 벌고 토토로는 압도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압도적이죠. 그 다음으로 많이 번 게 붉은 돼지의 비행기하고 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마녀의 키키에 나오는 지지라는 고양이도 있는데 예, 예. 가오나 씨가 결국은 모든 걸 제치고 지금 2위입니다. 이야. 수익이. 가오나 씨에 공감하는 세계인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매출 순위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건 1위는 예. 가오나 씨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나 씨가 없냐? 예. 아, 가오나 씨 저금통도 있다고. 있죠. 아, 그거 돈 넣으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렇군요. 성재형의 개인 비행기를 이겼네. 아, 이거는 붉은 돼지 얘기구나.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돈이 될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심하네요. 자, 다음 주 영화는 그 위플래시입니다. 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이 라라랜드 감독했던 데뷔작이죠. 그렇죠. 위플래시. 텐스타그램에 미리 올리는 공지 확인하시고 댓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털동진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한 줄평. 거장이 친구의 딸을 위해 만든 동양의 앨리스 이야기입니다. 동양? 동양의 앨리스. 아, 동양. 동양의 네, 앨리스. 동양이라고 하니까 무슨 동양 적선 그러네요. 동양 같잖아요. 동양이라고 하셔야죠. 동양의 앨리스. 예. 네. 동양 앨리스가 뭐 국어라는 줄 알았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훈 작가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5월 11일 목요일 배성재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Power FM